누구나 인생에 한 번은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. 맥밀란입니다. 저희 그 시청자분들이 왜 아름다우신 도하나님 왜 안 나오시냐고 많이 바쁘셨죠? 그동안. 네, 네. 아. 주변에서 많이 기다려주셨다고 하니까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한 2, 3개월 정도는 요즘 바빴어요. 그죠. 네. 뭐 그 도하나님이랑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이제 신축 현장 투어 해서 이제 막 그런 거기 건물이 다 이제 철거하고 막 건물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막 보시면 또 되게 새로우실 텐데 네. 나중에 한번 다시 그런 거는 완성되면. 다시 한번 완성되면 체크하는 부분 현장 뭐 그런 부분 돌아섰고 이제 도하나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촬영해서 뭐 재테크를 향후에 어떻게 하고 뭐 신축 사업 하고 싶은데 30대 초반 맞아요. 넘어가는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좀 자산을 만들어서 하시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그때 제안했던 게 이제 뭐 고시원 쪽이나 네.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다른 어떤 현금 파이프라인을 좀 시급히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뭐 파이프라인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됐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자세하게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많은 분들이 또 저를 기다려 주셨다고 하니까 네. 믿고 네. 뻔뻔하게 인사를 드리자면 맞아요. 저희 맥밀란 선생님이랑 열정있기님 도움 덕분에 여러 가지 추가적인 수익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요. 네, 상담도 많이 드리고 제 나이대쯤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월급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월급이 올라가는 거랑 물가가 상승하는 거가 맞지 않아서 맞아요. 네, 이거 이외에 추가 부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을 뺄 수가 없고 에너지는 한정적이고 또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서 내 건물을 올리고 싶은데 그 첫 단계로 뭘 할까? 많이 또 알아보시기도 하셨죠. 맞아요. 알아보신 게 몇 가지 정도.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이랑 고시원. 뭐 파티룸 비슷한 파티룸. 개념에서 뭐 강의 맞아요. 연결해서 뭐 네.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고. 맞아요. 그리고 나서 에어비앤비, 에어비앤비. 그거 이외에는 또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죠. 곳들. 네.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카페도 네, 있고 요즘에 맞아요. 많잖아요. 여러 가지 강의를 쭉 들어봤을 때 전 진짜 강의 프로 수강러였어요. 신축 수업에 이제 연이 돼서 이제 했는데 뭐 저희 이제 공존에서 하는 네. 에어비앤비 네. 강의도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맞아요. 가게 그 강의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네. 이제 들어보셨는데 그 어떠셨나요? 확실히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네. 각 사업마다 장단점이 뚜렷하더라고요. 근데 나의 성격과 특성을 잘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이 여러 개고 그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금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투여가 되는 사업이었어요. 네. 그리고 리모델링 하거나 그걸 더 사업이다 보니까 맞아요. 수익성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투여되는 자본이나 시간이 확실히 더 크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열심히 임장을 다녔을 때 흔히 말하는 썩고라고 하죠. 네. 굉장히 낮은 금액의 좋은 고시원을 만나서 그걸 리모델링 예쁘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보니까 제가 너무 삶의 레벨이 그 정도로 질이 그쵸. 이제 내가 관리해야 되고 네. 사람이 여러 많으니까 뭐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라는 게 딱 뭐 되게 새벽에 있고 사실은 맞아요. 그 사이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될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연락 두절. 그래서 고시원을 열심히 알아보다가 지금 레벨에선 내가 덤벼들기에는 좀 한계가 준비가 있다. 덜 됐다. 네, 그죠. 준비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, 되게 절대. 좋고 수익성도 되게 좋은데 그죠. 네. 그래서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맞습니다. 판단이 들었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아침부터 이렇게 풀 메이크업이 필요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는 네. 맥밀란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이 안 돼요. 근데 이제 고시원은 그때그때마다 전화나 그죠. 24시간 뭐 24시간 대응이 대응돼야 돼요. 되니까. 근데 그렇다고 또 실장님이나 이제 믿을 만한 매니저님을 쓰시기에는 또 비용이 또 비용이 또 나오니까. 드니까 그죠. 고민이 돼서 오케이 고시원은 패스.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좋을까 하다가 에어비앤비 수업을 들었을 때 뭔가 콱 오는 게 있었어요. 콱 뭐가 안 나요? 일단은 확 왔던 게 네. 고시원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. 메시지로 소통이 가능하다는 점. 그죠. 네,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고 또 AI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지에 대한 부분도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특성이 단기적으로 이제 머무시는 분들에 대한
스터디가 당연히 들어가야 하잖아요. 근데 이 에어비앤비 특성 같은 경우 특히나 외국인을 타겟으로 했을 때 입지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몇 가지 정해져 있다는 점. 정해져 있죠. 네. 요것도 하나의 저한테는 매력 포인트로 느껴졌어요. 지내는 공간이 이제 집이 마포구와도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이렇게 관리하거나 네. 내리지. 왜냐하면 뭐 고시원에 이런 거 할 때 투자금을 적어야 되면 좀 더 멀리 가야 되고 맞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물리적 거리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뭐 지금 사시는 곳에 해서 뭐 차로 이용한다면 뭐 10분, 20분 그 사이에 그냥 가실 수 있으니까 케어를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. 맞아요.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고 마포구가 가깝다는 거. 개인적으로는 고시원 대비 투자금이 그렇게 소액이다. 크지 않아도 된다. 비교적 소액이다. 왜냐면 전세나 뭐 이런 형태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죠. 대부분은 월세죠. 세팅을 해서 이 숙소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비용이 뭐 엄청나게 뭐 억대가 맞아요. 들어가진 않으니까 맞아요. 초기 투자금이 또 작은 것도 되게 매력적일 수도 있죠. 그죠? 네,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꽂혀서 에어비앤비를 선택하게 됐고 좋은 매물을 열심히 땀을 다 젖어가면서 찾아본 결과 좋은 매물을 찾아서 이렇게 마포구 핵심지 망원동에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완전히도 되게 뭐 여기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한강도 되게 가깝고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오래된 구축 건물이에요. 구축 건물인데 안에 들어왔을 때는 되게 또 잘 꾸며 놓으셔서 나중에 이제 뭐 보여드리겠지만 좋은 것 같고요. 지금 이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지금 저는 새내기 호스트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운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면 뭐 아직까지 뭐 사실 한 6개월 정도 해야지 뭐 맞아요. 평균 얼마 정도 나올 거라 하는데 지금은 뭐 한 달이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거 저는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제가 듣기는 이미 10월달, 11월 초까지는 예약이 또 다 찼다라고 하면 그런 가정을 한다면 한 9월달, 10월달 예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예상이 돼요? 지금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찍혀 있는 예상 수익 기준으로 월세가 굉장히 저렴한 또 좋은 매물을 잡았기 때문에 순수익이 그래도 100에서 150 정도는, 150 정도는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다 빼고. 그러면 이제 그 에어비앤비 투여되는 시간? 봤을 때 절대적으로 투여되는 시간은 뭐 어느 정도? 제가 한 달 정도, 그러니까 한 달 반에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사실 숙소에 미리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 올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청소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세탁은요? 세탁도 업체를 쓰는 업체를 쓰고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해도 100, 150 이상은 남는다. 맞습니다. 그러면 순수익이네요, 그게 진짜. 맞습니다. 내 노동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. 거의 들어가지 않는. 그냥 예약 체킹하고 맞습니다. 그냥 소통하고 이제 뭐 그런 고객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서 뭐 대응해주고 뭐 불편한 거 이렇게 해주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. 그 정도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한 2시간, 3시간 정도면 그 커뮤니케이션 시간 정도만 빼면 충분히 그러니까 뭐 에어비앤비가 세팅만 잘 해놓고 시스템만 잘 갖춰지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시간이 들지 않네요. 그죠? 좀 더 이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새내기 호스트로서 여러 가지 이슈나 일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는 다음 편에 말씀드리고 한국에서 받는 수익 그리고 또 그 투잡으로 또 일을 또 하시고 계시는 걸로 에어비앤비 또 다른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제가 이제 경제방송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맥밀라님이 늘 강의 때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콘텐츠를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수익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저도 영감을 받아서 매일매일 보는 경제 뉴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큐레이션 해드리고 그걸 스터디 형식으로 운영하는 파이프라인을 하나 더 추가로 에어비앤비와 함께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네요. 그러니까 정보 그 뉴스를 딱 수집해서 이거를 스크랩해서 조정해서 전달드리고 관련된 사건에서 간단하게 이제 댓글 인증을 해주시면 하고 이제 댓글 인증하면 페이백 드리는 다 읽고 되게 좋대요. 좋은 아이템이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
반응을 긍정적으로 주고 계셔서 오, 그것도 네네. 온라인이다 보니까 네. 이제 그 운영만 온라인으로 잘 채팅방을 하면 또 추가적인 수익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죠. 예, 벌써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따지면 4개 그죠. 되네요. 그거 하고 그러면 토탈이 뭐 사실은 뭐 딱 정확히 밝히기는 힘들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한 달에 좀 들쭉날쭉 하겠지만 네네.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현금 흐름은 좀 오. 되지? 이거 조심스럽긴 한데 조심스럽지만, 왜냐면 업앤다운이 있으니까요. 업앤다운 있죠. 예. 그래도 한 400에서 500 500 정도는 정도. 네, 현금 흐름이 맥스로 나왔을 때는 그 네, 정도가 네. 되는 것 같아요 벌써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30대 초반이시고 네.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에서 500 정도면 나쁘지는 않은 네. 그리고 이제 그게 스노우볼 효과로 해서 이제 커지니까 정말 대단하고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 현금 흐름을 이제 발생을 이제 시키면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뭔가 뭐 건물을 네. 신축하는 부분에 대한 자산을 이루고 싶으신 부분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 500 정도 현금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제 적립식으로 좀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. 그러니까 지금 현재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9월달에 이제 미국의 금리도 떨어지고 맞습니다. 미국의 금리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푼다는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시장의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미국 국채도 떨어지면 미국 국채의 그 매각에 대한 어떤 차익도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500만 원 정도면 한 100만 원 정도는 미국채, 미국채. 미국채에 대한 부분의 투자는 향후 한 내년, 내후년까지도 되게 좋을 수 있다. 왜냐하면 트럼프의 기조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고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500이면 100만 원 정도는 넣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개별 주식보다는 나스닥이라든지 뭐 다우라든지 그런 지수를 추정하는 상품 ETF를 사시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개별로 같은 경우 봤을 때도 뭐 팔란티어라든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정말 좋은 주식인데 그 주식이 내부 외부의 호재나 악재에 의해서 뭐 20% 30% 급등하기도 하고 20% 30% 급락하기도 하는데 맞아요. 근데 우리가 자산을 모아갈 때는 그런 식으로 도박식으로 하면 쉽지는 않고 그쵸. 네, 저 같은 사람은 병들어요. 네, 그러니까 되게 추정해서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지수를 추정하는 거 하면 결국에는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지수는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채 100만 원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그러니까 뭐 나스닥이라든지 지수 뭐 지수 추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. 뭐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코스피 추정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수. 안 그래도 파이프라인을 열심히 넓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재투자를 또 해야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을까? 저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.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보수적이거나 신장이 작거나 내가 소중하게 열심히 발품 팔아서 번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. 그 장기적으로 좀 나는 적립식으로 뭔가를 정기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같이 좀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제 저희 도하나님 모시고 오랜만에 이제 얘기 나누기가 되게 좋았고요. 이제 관련해서 이제 1편에는 이렇게 도하나님의 최근 근황 그리고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현황 어떤 식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. 2편에서는 이제 그 본격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오픈하게 됐고 어떻게 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셨다면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2편에서 만나요. 안녕.